하루 10분 교과서 읽기 이둘맘 TV.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국어가. 방구 아저씨. 글 소년자, 그림 김재홍. 방구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철학맞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방구 아저씨의 기 빠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덜컥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지 1년 넉 달하고 20하루가 된 날이었습니다. 앙골 마을 목수인 김봉구 아저씨는 방귀쟁이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살금살금 다가가 엉덩이를 쑥 내밀고 방귀를 낍니다. 그러고는 점잖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럽니다. 애들이 코 싸지고 야단인 신용들을 하면 또 번개처럼 옛다 이건 덤이다 한 번 더 얹어줍니다. 방귀덤을 들쓴 아이는 팔팔 뛰고 동무들은 깔깔 배를 잡습니다. 조물에게 애들은 봉구 아저씨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저씨 나 방구 나팔 한 번만 조르기도 합니다. 아저씨는 오냐 알았다 넙죽 웃고는 논두렁 밭두렁 뛰어다니며 뿡뿡 정답 맞춰 쏘아줍니다. 이래서 봉구 아저씨는 방구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방구 아저씨는 꽃상에를 넣어두는 꽃집 근처에서 혼자 삽니다. 돌림병에 식구들을 몽땅 잃은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통 장가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때문에 죽으면 제사 지내줄 아들 하나는 건져야 하잖아. 이웃들이 걱정을 해도 소 웃음만 웃습니다. 방구 아저씨는 마른 버짐 허옇게 솟은 앙골 아이들을 자식처럼 보살핍니다. 농사 지은 것 공출로 다 뺏기고 끼니를 거른가 싶으면 시래기 쭉 일망정 넌지시 불러다 먹이고 나무를 하러 먼 데 산으로 가면 등에 꼭 막는 지게도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도 방구 아저씨네 방은 놀라운 아이들로 그득합니다. 꽃집의 지붕만 보아도 간이 오그라들고 손끝마다 조르륵 땀이 흐르지만 잘금잘금 오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20걸음 전부터 눈 찔끔 감고 숨도 안 쉬고 뛰어옵니다. 그때마다 방구 아저씨는 벌레 먹은 콩이라도 꽁쳐두었다가 볶아내곤 합니다. 근동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다 방구 아저씨 손끝에서 생겨났다면서도 정작 아저씨네 집은 머리를 수그리고서야 겨우 드나드는 오두막집입니다. 먼저 간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여태 못 지은 거야. 아니야 장가가면 지으려고 아직 안 지은 거야. 택조랑 윤서가 서로 우기자 코 찔찔이 길만이가 냉큼 끼어듭니다. 아저씨네 집은 왜 안 지어요? 내 집? 허허허허허. 내 집은 나중에 세상에 좋아지면 지을 거야. 아저씨 세상이 좋아져요? 애 늙은이 희철이가 도리질을 합니다. 징병이다 중용이다 하면서 밭에서 일하다가도 끌려가는 세상이다. 공출도 뻔질나서 기름진 쌀은 다 일본으로 실어가고 대신 주는 배급쌀엔 쌀아기가 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마저 비행기 기름용으로 다 짜고 남은 콧깨쪽에 끼워주며 양을 줄였습니다. 우물집 두섭이네도 견디다 못해 개다리 소반 등짐에다 깨진 바가지 주렁주렁 매달고 만주로 떠났습니다. 이젠 총알 만든다고 녹그릇 노대야에 돌쟁이 숟가락까지 훑어갑니다. 그래도 좋은 세상은 꼭 온다. 봐라 밖에 지금 깜깜한 밤이다. 하지만 한참 자고 나면 아침이 와 있지 않던. 방구 아저씨는 눈 끔뻑이며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을 붉은 꽃 얻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고 지 오줌 얼룩진 천장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머리에 난 부스럼 자국처럼 둥글스름한 구름들이 잿빛을 띠자 하늘은 금세 찌푸리듯 얼굴을 구겼습니다. 봉구 집에 있는가? 이장이 웬일이오? 방문을 열던 방구 아저씨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장은 마을을 일을 한답시고 집집이 살펴서는 일본 관리한테 일러 바치기 일수입니다. 도섭이네도 농사 지을 땅을 빼앗기고 떠난 것도
이장의 입김 탓이라고 방구 아저씨는 믿고 있습니다. 더러운 꼬라지 안 보고 훌훌 잘 떠났지. 방귀만 뀌어지던 깔깔거리던 어린 두섭이가 아삼아삼 눈에 박힐 때마다 방구 아저씨는 그렇게 대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장 그놈의 염소 수염을 그냥 곤방대로 나무 재떨이를 탁탁 두들겼습니다. 왜 난 자네 집에 오면 안 되나? 이장이 얌상스레 대꾸를 합니다. 그러더니 마루에 척 걸터 앉아 쌈지부터 꺼냅니다. 할 말이 뭐여? 방구 아저씨가 퉁명을 떱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장은 양볼에 쏙 들어가게 곤방들을 빨고서야 입을 엽니다. 이번에 내려온 살림간이 자네 소문을 들은 모양이요. 이장은 히라노 그 사람 별종이다. 수성거지라면 사족을 못 쓴다. 아 글쎄 요강까지도 신주단지 모시듯 모셔놓았다니까 어쩌고 궁시렁거리며 혼잣말을 하더니 방 안에 있는 장 말이여. 그 사람한테 넘기지 그려?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여? 자네 앞잡이 노릇을 모자라 이젠 거강꾼 노릇까지 하려나? 방구 아저씨가 방문을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이장은 새우 눈꼬리처럼 셀쭉해가지고 염소수염을 바르르 떨며 살인문을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 졸라댔습니다. 방구 아저씨는 산처럼 꿈쩍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윗목에 놓인 괴목장을 반들반들 닦았습니다. 그럴 때 백동은납의 괴목장은 말합니다. 내가 나무였을 때 파란 날개를 가진 새한테 말했지요. 누군가 날 따뜻한 눈으로 보아주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럴 때 방구 아저씨는 안동으로 떠나는 그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돈 많이 벌어와, 얼른 와. 본 조심하세요, 당신. 나비처럼 팔랑거리는 자식의 손짓을, 은나비로 완전 수줍고도 먼 아내의 목소리를 방구 아저씨는 주먹으로 쾅쾅 가슴을 칩니다. 뼛속에 새겨진 사랑하는 아이들의 눈망울과 사시사철 맨발이었던 착한 아내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방구 아저씨가 처음 목소리를 배울 때 아내는 17 고운 새댁이었지요. 그랬건만 그때도 먹구름 뒤덮인 세상인지라 살림살이는 쪼그랑이었지요. 새댁은 구정물에 손등 마를 새 없이 폼을 팔아 살림을 꾸렸지요. 식구가 불어났어도 여섯 입의 풀칠은 여전히 발바닥에 불나도록 종종거린 아내 덕분이었지요. 병상도 안동으로 집을 지으러 갔다가 3년 만에 허이허이 돌아왔을 땐 살인문 밖에서부터 자식들 이름을 불렀지요. 하지만 뎁살이 울타리 둘러친 초가집은 잠잠했지요. 지붕 위에 풀들만이 야인 손을 흔들었을 뿐이지요. 어쩌건나 명들이 그것뿐인디 노인들이 나서서 위로를 했지만 몇 날 며칠을 물 한 모금 안 마셨지요. 보름 만에 정신 차리고 나서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요. 낮밤을 리던 수염은 웃자라 턱을 가리고 붉은 실핏줄 내비친 두 눈은 퀭했지요. 죽은 아내의 생일날 방구 아저씨는 백동은나비 장식이 화사한 개의 목장을 제물로 바쳤지요. 장 안엔 고이 접어놓은 노랑 저고리 다홍치마 한 벌.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한 아내에게 처음으로 준 선물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장을 일본 살림관한테 넘기라고 이장은 저리도 끈덕집니다. 기다려도 안 되자 하루는 히라노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 한 장 위에 꼿꼿이 등 펴고 앉아 살인문 이쪽에 방구 아저씨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장만 연방 허리를 구부리며 손바닥을 비빕니다. 자네 쌀 2말감이면 충분하겠지? 이장이 찡긋 눈짓을 합니다. 그냥 빼앗아가도 할 말이 없을 판인데 이 정도면 여러 말 말라는 뜻입니다. 뭐 쌀 2말값? 이봐 그 장은 애들 엄마 목숨이여. 방구 아저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갈색말이 놀라 껑청 앞발을 듭니다. 말 갈기를 부르르 떨고는 히힝 긴 울음도 웁니다. 그러더니 거무튀튀한 주둥이 비틀어 누런 넓적이를 내보이며 한바탕 뚜레질을 합니다. 히라노는 그 자리에서 갈색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토단기를 뚜벅뚜벅 등 꼿꼿이 세우고 갔습니다.
가스물에 일본에서 순서가 되자마자 읍내려온 이토는 새파랗게 젊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이토는 새벽같이 찾아와 방구 아저씨를 깨웠습니다. 당신 목숨 맞지? 그렇소. 역시 목재를 필요하겠군. 그래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었나? 난 그런 일 없어. 없어? 그럼 우리 대일본 살림관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뭐야? 이토가 다짜고짜 방구 아저씨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토는 자기를 순살 아리라고 부르지 않고 굽슬거리지도 않는 방구 아저씨가 괘씸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저 장도 얼마 전에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 만들었다며? 당신네 나라에서는 금방 벤 나무로 장을 짜오? 서툴다 싶던 방구 아저씨의 일본말이 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당신네 나라? 대일본 제국과 조선은 하나라는 걸 아직도 모르나? 이건 불령선이 아냐. 둘 다 조사할 게 있으니 저 장지기에 지고 따라와! 이토는 들고 있던 곤봉으로 방구 아저씨의 가슴을 쿡쿡 찍었습니다. 방구 아저씨 이마에 불뚝 시뻘은 힘줄이 쏟았습니다. 너 이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어서워서 항패를 부리냐 행패! 조선말, 그것은 조선말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멱살을 잡힌 이토가 붕 날았습니다. 그러곤 물스름인 마당에다 코를 박았습니다. 이토는 진흙투성이 얼굴로 튕기듯 일어났습니다. 조선놈 주제 감히! 이토의 곤봉이 방구 아저씨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사람 앞에 서서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토. 이토의 나무 곤봉은 그 순간 쇠 곤봉이 되었습니다. 허! 방구 아저씨가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쏟아 얼굴로 흘렀습니다. 잠시 그 자리 그대로 있던 방구 아저씨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부릅뜬 눈엔 봄비 내리는 하늘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살인문 들어서던 이웃의 순분 엄마가 미역국 그릇을 동댕이 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구 아저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로 방구 아저씨는 거적대기에 두루루 말려 가족들 옆에 묻혔습니다. 정소리가 뻥 뚫린 채였습니다. 서슬퍼런 순사들 눈길에 꽃상에도 타질 못했습니다. 꽃집 옆에서 일생을 살고도 꽃상에 한번 못 타본 방구 아저씨.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어야. 구슬픈 요령소리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방구 아저씨는 떠났습니다. 희철이, 택조, 윤서, 길만이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토를 이똥아 속으로 갈면서 아이들이 따라갔습니다. 봄비 그치자 달려온 흰 구름도 둥둥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방귀자국 같은 흰 구름을 고개 숙인 아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어느 계절엔 바람이 불고 눈비 내리고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꽃 피고 새 울고 무지개도 뜨면서 세월이 흐르면 방구 아저씨는 한 줌 흙이 되고 백골이 되었지요. 그러나 방구 아저씨의 백골맨 꼭대기에는 뻥 구멍이 나 있을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일본 순사가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10배의 힘을 넣어 내리친 곤봉 자국을 막 50줄 들어선 방구 아저씨는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